기능이 있다고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탄수화물의 실체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지혜 씨와 고첨입니다. 오늘은 아주 패널석이 꽉 찼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철웅 원장님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자, 여러분,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서 뭐가 걸린 분들이 많죠? 저도 걸렸어요. 감기 걸린 분들 많죠. 그런데 감기 걸린 사람이랑 같이 있어도 잘 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데 잘 안 없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왜 그럴까요? 글쎄요. 글쎄요. 건강하니까 그렇겠죠. 그 이유가 바로 탄수화물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예. 바로 이 탄수화물을 제대로 먹으면 병을 이기고 잘못 먹으면 병을 부르게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이게 다를 걸까요? 서재걸 신동진 두 분이 준비를 했습니다. 나와주시죠.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우선 제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현대 성인병의 원인이죠. 바로 탄수화물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생각만 해도 무서운 질병들이 있죠. 바로 당뇨, 비만, 그리고 관절염,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또 암과 뇌졸중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는 이런 모든 병들이 바로 탄수화물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드시고 계신 탄수화물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건강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또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보통 이제 탄수화물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접하는 뭐 가공식품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먹으면서 몸에 안 좋은 거 이런 걸 많이 들으셨는데 오늘은 탄수화물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려고 합니다. 사실 집집마다 속 썩이는 분들 자식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한 명 때문에 전체를 욕 얻어 먹일 수는 없죠. 탄수화물이 몸에 안 좋다는 그 막연한 그런 생각 때문에 무조건 안 먹어야 되겠다 해서 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해버리면 실제 면역력도 떨어지고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병에 걸리기 쉬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맞짱 뜨지 않은 얘기인데. 일단 서재걸 원장님 팔을 걷고 나왔습니다. 무슨 원고 측, 피고 측, 탄수화물. 과연 우리 건강에 독이 되는 걸까요? 약이 되는 걸까요? 탄수화물이 그럼 왜 문제가 되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과연 뭘까요? 눌러보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셋. 나이살. 네. 내 몸의 건강 척신호, 나이살. 그 원인이 탄수화물이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탄수화물 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나쁜, 죄질이 나쁜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바로 죄질이 나쁜. 예, 그렇습니다. 바로 단순당이라고 불리는 탄수화물인데요. 이 단순당은 당분이 몇 개가 붙어 있지 않고 그냥 홀로 존재하는 당이에요. 그러니까 몸 안에 들어오면 너무나 분해가 잘 되고 흡수가 빠르게 되죠. 근데 이 단순당은 마치 면식범처럼 작용을 합니다. 인상도 좋고요. 목소리도 좋고 매우 친절하죠. 사기꾼인데 면식범이 아니라 사기꾼. 네, 사기꾼의 이미지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린 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싫어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단순당들이 몸 안에 들어와서 남아버리면 그때부터 딴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몸의 구석구석에다가 지방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그 지방 때문에 나이살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무기징역을 때려야 돼. 단순당은 안 돼.
또 시켜놔야겠다. 옛날 분들 보면은 밥도 드실 때 고봉밥을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리고 고기 같은 거는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하거든요. 고깃국으로 그냥. 네, 그냥 이렇게 물에 이렇게 식혀가지고 먹는 건데, 그러면 옛날 분들이 더 건강이 안 좋으신 건가요? 실제로 여기에 제가 옛날 분들과 요즘 사람들의 밥 드시는 것들을 그릇과 밥 양을 담아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게 누가 먹자는 거예요? 저희 조상님들이 이렇게 드셨어요. 이건 분명한 고증에 의한 결과를 보시고 계신 거거든요. 어머, 진짜 저분이 저걸 다 드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저분이 저걸 다 드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좋죠? 정말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예, 저 사진은 외국인 선교사가 찍은 사진인데 선비의 밥상이라는 제목일 겁니다. 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드셨는데 여기에 보통 집안일 해주는 머슴분들은 찐 감자를 또 여기에 넣어서 하나씩 더 드셨죠. 그러니까 탄수화물 양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예. 순서대로 좀 보시면 이 거대한 밥그릇은 1900년대 초에 밥그릇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이 1940년대고요. 그 다음이 1960년대, 그 다음이 1980년대고 마지막에 밥그릇이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현대의 밥그릇입니다. 예. 현대 밥그릇이 조 양이 지금은 뭐 한 공기도 채 안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한 130g 정도의 양이고요. 저것과 비교해 보자면 1900년대에는 무려 7배에 해당하는 양을 드셨던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훨씬 더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지 않았느냐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탄수화물의 차이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양은 7분의 1로 줄어든 지금의 탄수화물이 더 위험하다는 말씀인데요. 이게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는 밥그릇에 담긴 내용물의 차이 때문입니다. 예. 과거에는 완벽하게 흰 쌀밥만 먹을 수가 없었죠. 백미를 만드는 도정 기술이 일제 강점기 때 들어왔기 때문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현미를 먹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잡곡들을 섞어서 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잡곡 대신에 흰쌀을 주식으로 먹게 되니까 또 밥 대신 간편하게 뭐 국수라든지 라면이라든지 빵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류를 드시게 되니까 몸속에서 이제 더 이상 쪼갤 필요도 없이 바로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다 그런 단순 탄수화물들만 드시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에게 당뇨 환자가 점점 늘고 지방간 그리고 고혈압 환자가 점점 느는 이유가 바로 이런 나쁜 탄수화물 때문입니다. 탄수화물. 말씀 듣고 보니까 유죄가 확실하네요. 감사합니다. 서재걸 원장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직 유죄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릅니다. 탄수화물도 탄수화물 나름이니까 어떤 탄수화물이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혹시 그거 아십니까? 탄수화물을 전혀 안 드시면 치매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자, 하나, 둘, 셋. 셋 누르세요. 뭐죠? 면역력.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파란불. 면역력이 탄수화물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동진 원장님이 아주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 다 맞는 얘기지만 모든 탄수화물이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진짜 탄수화물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먹는 내 죄지 예, 탄수화물이 죄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입에서 욕이 나온다고 입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탄수화물은 왜 3대 영양소 중에 가장 먼저 언급이 될까요? 그만큼 에너지원으로 쓰는 데는 1번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3대 영양소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고 대사를 하고 우리가 계속 진화를 하고 이런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죠. 이 세 가지는 꼭 먹어야 되는데
비율이 맞지 않거나 한쪽이 너무 과하거나 너무 빨리 흡수되는 것만 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전혀 먹지 않으면 우선 머리를 못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안 돌아갈 때 뭐 먹잖아요. 뭐 사탕도 먹고 빨리 흡수되는 그 이제 당분들을 먹게 되는데 역시 뇌가 작동할 수 있게 에너지 공급하는 유일한 것이 탄수화물이기 때문인데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뇌 그 기능이 점점 퇴화되고 그리고 뇌 세포의 영양분 공급이 늦어지면 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치매가 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3대 영양소에 속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뇌는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심장 같은 경우는 지방산을 에너지로 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 중에 가장 중요한 기관 두 가지는 뇌랑 심장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에너지를 쓰는 데 있어서는 예, 탄수화물이 중요하고 실제 과거에는 부족했지만 요즘은 탄수화물을 너무 나쁘게 봐서 안 먹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거 무서워서 너무 안 먹는 사람은 근육과 지방과 뼈를 녹여서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니까 결국은 또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몸을 망치게 되는 이제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탄수화물 안 먹으면. 그래서 학생들한테 꼭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아침밥 꼭 먹여서 보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가 봐요. 네, 맞습니다. 예, 기본적인 탄수화물을 충분히 먹고 그 다음에 줘야 될 탄수화물이 결국은 면역을 높이는 탄수화물을 추가로 먹는 게 가장 좋은데 그냥 에너지원만 너무 많으니까 남는 건 저장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면역 탄수화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감기 잘 걸리죠. 옛날보다. 젊을 때보다. 예, 그래서 탄수화물을 점점 안 먹기보다는 충분히 먹고 면역력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섭취하는 게 좋은데 그중에 하나가 탄수화물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면역 탄수화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개똥 피하려다가 개울가에 빠지는 뭐 그런 격인 것 같은데 신동진 원장님께서 이제 비주얼적으로 설명을 쫙 했을 때는 오 그렇구나 했다가 서재구 원장님이 또 알기 쉽게 설명을 잘해 주시니까 또 이쪽으로 싹 넘어오는데 신동진 원장님은 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쌍 붙이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